채비입니다. 운동센터 고르는 팁이랑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 댓글을 안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있으시면 추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다이어트는 딴 거 없다. 그 90kg였을 때 사진 여기다가 일단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딴 거 없고요. 유산소랑 식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는 저는 엄청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 영상 같은 거 좀 모아놨다가 유산소 할 때 듣는 편이에요. 뭐 강의. 저는 주로 강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거 모아놨다가 유산소 해야만 할 때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식단은 제가 그 고기랑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랑 뭐 새우랑 우유랑 달걀이랑 다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을 막 긁는 편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좋아하니까 이제 먹는 편인데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단백질을 그 지금 다시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고기를 조금 덜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근육 만들어야 되니까 단백질 닭고기 정도는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잔반 처리해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집에 있는 거 집에 식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잔반 처리해야 될 때는 좀 먹고 그 닭고기인데 가슴살은 안 먹고요. 안심을 주로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두부를 좀 많이 먹으려고 요즘 하는 편이고요. 두부를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진짜 많이 먹는 건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무조건 운동 후에 무조건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BCAA라는 게 있어요. BCAA 강사님들 되게 많이 드시는데 그거 드시면 근육통이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편의점에 가서 사실 때 요즘은 단백질 쉐이크 안에다가 BCAA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BCAA가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를 저도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코맛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얼그레이 맛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그레이 홍차 홍차 때문에 전쟁 나서 안 먹어야지 하는데 그래도 얼그레이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로 초코 맛을 먹고 그 외에는 뭐 얼그레이 맛이나 아니면은 뭐 녹차 맛 아니면 흑임자 맛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헬스를 해도 증량되시는 분들은 증량이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무조건 식단이라는 거. 그래서 가끔 상담 오시면 지금 말랐는데 헬스하면은 완전히 말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다. 하루에 5끼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근육 대지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는 증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5끼 먹으시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육 대지가 됩니다. 솔직하게 상담할 때 다 말씀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양배추? 양배추 맛있어요. 양배추를 라자냐 알죠? 라자냐 먹듯이 하나 깔고 스파게티 소스 깔고 하나 깔고 스파게티 소스 깔고 그리고 치즈도 중간중간 넣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다이어트 식품이 스파게티. 이게 스파게티 그 단백질 챙기실 때는 닭 안심 넣고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스파게티 면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좀 좋은 거여서 스파게티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스파게티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스파게티 좀 많이 먹고, 그래서 양배추 좀 넣고, 좀 양배추 좀 면처럼 넣고, 그 스파게티 면이랑 같이 해서 스파게티 해서 드셔도 충분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산소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선택은 무조건 거리. 뭐가 중요할까 혼자서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거리입니다.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집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가까운 게 최고예요. 그리고 초심자한테는 성향도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근육량이 중요해요. 근육량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심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상담 시간이 좀 길어도 괜찮다 라고 하면 인바디를 재요. 그 필라테스 체험 수업을 시켜보면은 50분도 못 버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로 그 운동을 처음 해보시거나 근육량이 너무 떨어지시거나 이래요. 그러면은 그 필라테스 50분을 버티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백질 많이 먹으시면서 헬스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육량도 중요하고요. 성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운동은.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가장 무난한 게 헬스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향에 대한 거는 일단은 재미를 파악한다. 내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선호도에서는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는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 전용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여성 전용 헬스장을 선호하고,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 알바를 시작했을 때에도, 저 원래 대학생 때는 아무 일도 안 당했을 때는 헬스장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큰일을 겪고 나서는 여성 전용 필라테스 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그 알바도 여성 전용에서 주로 했었던 이유가 제가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여성 전용에서 먼저 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운동할 때는 여성 전용 헬스장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그 기구들 배치해 놓는 것도 눈여겨봐요. 헬스장 갈 때. 그 어브덕션 어디에 있는지, 그 앞에 벽이 있는지 통로 쪽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센터 선택할 때 저는 보는 편이에요. 제가 그거에 예민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헬스장은 힙스러스트가 벽 쪽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 전용 헬스장입니다.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중요한 사람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분한 성격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평소에도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운동을 하는 걸 좀 추천해드리는 편이고, 조금 발랄한 성격이시면 차분한 운동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게 일상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 조금 발랄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분한 운동이 잘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계속 내려줍니다. 그 윗바사나 할 때도 그 윗바사나를 그냥 윗바사나 명상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계속 그 내 호흡을 관찰하면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숫자를 세는 게 있어요. 근데 윗바사나 숫자를 셀 때 10부터 계속 다운해서 세워줘요.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1에 도달을 하면 다시 10부터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세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관찰해주면서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숫자를 세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하려고 세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아예 멈춥니다. 그게 윗바사나 명상이고요. 10부터 세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차분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1부터 세면 다시 들뜹니다.
그래서 1부터 세서 올라가면은 들뜨기 때문에 10부터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고요. 저는 이걸 스님한테 배웠어요. 1대1로. 너무 감사하게 스님한테서 배웠고요. 그래서 10부터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싱잉볼 명상할 때도 차크라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면 끌어올린 상태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끔 하더라고요. 윗바사나 명상도 계속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들뜨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내려주는 것도 윗바사나 명상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발랄한 성격이다 그럼 차분한 운동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경험자이시면 상담 오시면은 성향을 물어보는 편이에요. 주로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오래 하셨는지, 성향은 어떤지, 어떤 운동을 좋아했었는지, 어떤 걸 했을 때 자주 했었는지, 운동권을 다 소진했었는지, 운동권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은 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아픈 곳은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요. 저는 얼마나 자주 운동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뽕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원님이 40만 원어치 회원권을 구매를 했으면 저는 40만 원어치의 뽕을 뽑아야지 이 사람이 나 이번 소비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그 소비가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원권은 무조건 다 쓰셔야 된다. 그래서 그 회원권의 가치를 본인이 느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운동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운동을 평생토록 계속해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이거 1회만 하고 나 날려버렸어.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나 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상담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말을 나오는 걸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출석을 굉장히 독려합니다. 내 센터 안 와도 된다. 내가 일하는 센터 안 오셔도 된다. 대신 회원권 다 쓰시고 다른 센터 가도 좋으니 운동을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가 제 상담의 목적입니다. 내 운동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어필을 해요. 다 소진을 무조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의 목적은 운동 회원권을 다 쓰셨으면 좋겠다가 목적이에요. 네, 근데 저도 거리가 멀어서 못 쓴 적이 있어요. 솔직 고백, 거리가 먼 곳은 저도 못 쓴 적이 있다. 그래서 거리는 가까우셔야 된다. 무조건 거리. 내가 무슨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서 거기를 무조건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본인이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굳은 작심을 했기 때문에 그건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서만큼은 거리가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거리예요. 무조건 운동은 재미를 느껴야 되고 돈의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 주의예요. 네. 그래야지 회원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계속 운동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얘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제품 얘만 씁니다. 겨울에는 얘가 진짜 립밤도 필요 없고 좋더라고요. 얘만 계속 사용하고요. 저는 무조건 마음에 드는 거는 걔만 죽어라 팹니다. 한 놈만 팹니다. 마음에 드는 게 존재하면은 그것만 거의 몇 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도 계속 재구매 하는 제품입니다. 선물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도 선생님들 선물은 이걸로 들어가요. 그리고 회원권 날렸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출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출석하시라고 전화를 드리고요. 왜 못 오시는지 파악을 일단 합니다. 그랬지만 재등록이 안 이루어져도 이 사람이 왜 재등록을 안 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제 성격입니다.
재등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회원권 날렸다는 소리만 안 듣고 싶어요. 네. 내가 이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운동 재미를 알아서 다른 센터 등록했잖아 라고 해도 보람을 느끼는 게 저입니다.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아, 운동의 재미를 아셨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센터에 있다가 저랑 상담을 하시면은 저는 회원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동네에서 두 가지 센터에서 근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중간에 뭐 몇 년 쉬긴 했는데 그 A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그 뭐 3년 정도 사회복지사랑 휴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 그러니까 2년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1년은 쉬고 그 필라테스 센터로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A 센터랑 B 센터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오셨는데 옛날에 제가 있었던 센터 회원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회원님이 옛날에는 다 전화로 예약을 잡았었어요. 그 필라테스 센터 그 어플이 없었던 시절에 근무를 했었던 고인물이기 때문에, 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땐 다 전화로 예약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막 그 종이에다가 회원님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끝자리 이렇게 적어서 막 예약을 잡았었어요. 진짜 필라테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 회원님이 어느 선생님 수업을 주로 듣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회원님 여기 등록하시면 저는 이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공교롭게도 회원님 성향에는 이 선생님들이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센터 들어오셨으니까 3개월권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2주 안에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운동을 한번 하시면 1년씩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재등록하실 때도 1년 단위로 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해보시고 2주 안에 업그레이드 해달라. 근데 저는 회원님 성향을 이미 아니까 이 두 선생님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다. 근데 우선적으로 이 두 선생님을 먼저 들어보시라 라고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그럴 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람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성향을 파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꽤 오래 합니다. 저 기본 한 30분 해요. 기본 30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다 쉬어요. 저 목이 다 쉬는 편이라서. 그리고 아픈 곳 있는지는 무조건 분석을 합니다. 손목, 발목 아프면 개인 레슨은 무조건 3년입니다. 3년 이하로 하셨는데 뭐 나는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손목이랑 발목은 이게 조금 특수 부위여가지고 재활 오래 걸려요. 재활 오래 걸리는 부위라서 개인 레슨 오래 하셔야 돼요. 저도 발목이 안 좋은데 저도 1년밖에 개인 레슨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발목이 안 좋은데 그건 제 탓입니다. 네, 저 무지외반증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오랫동안 개인 레슨을 해줘야 돼요. 저는 사회복지사 퇴직금 전부 다 개인 레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인 레슨 상담했을 때 저도 무지외반증이 있고 무릎이 아파서 사직서를 내본 사람이다. 내 몸이 안 좋아서 사직서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퇴직금은 전부 다 개인 레슨, 필라테스 개인 레슨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방치를 하면 이게 사직서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통증은 방치하지 마셔라 라고 상담할 때 통증을 방치하셨을 때 이게 개인 업무를 할 때 방해가 되면은 이게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통증이 만약에 어깨 통증이 뭐 3개월간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개인 레슨은 한 3개월 정도 받는 거고요. 어깨 통증이 한 1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방치했다 그러면 개인 레슨은 1년 동안 받으시는 겁니다. 통증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통증은 가급적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무조건 무언가는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사였기 때문에 뭐 무릎 수술은 500만 원, 허리 수술은 1000만 원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원비 별도, 재활치료비 별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운동은 그때그때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네, 이게 제가 상담을 하고 센터를 선택하는 기준이고요. 더 물어보실 점이 있으실까요? 센터마다 가격은 다 달라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그 센터는 위험해요.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거에 대해서는 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선생님이 좋으시면 좋으실수록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선생님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스케줄이 꽉 차면은 저도 대표님하고 딜을 해서 개인 레슨비 가격을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 강사님을 지정을 해놓고 대표 강사님들의 개인 레슨비를 올려버려요. 선생님들 쉬시라고. 그러면은 이 회원님들 간의 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쉬시라고 개인 레슨비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선생님들 페이비도 올려드려요.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 뭐 재등록비라도 조금 올려드리는 편입니다. 인기 강사님은 인기 강사님이다 라고 또 대표님한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상담을 저는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재등록은 무조건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신규는 서비스를 드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편이고요. 서비스 받고 싶으시면은 재등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센터 바이 센터고 사이긴 하지만 요즘은 재등록률로 센터들이 먹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운동하는 사람만 운동해요. 솔직히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등록하셨을 때 서비스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재등록 문자를 주로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재등록 회원님들이 있잖아요. 저희를 믿고 재등록 회원님들이 있잖아요. 저희를 믿고 등록을 해주신 건데 저희는 센터의 그 분위기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회원관리이기 때문에 그 회원 멤버십이죠. 회원권이 멤버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센터의 그 분위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름이라고 너무 돗대기 시장처럼 회원을 받아버리면은 센터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예약이 어려워진다던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회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좀 있어서 저는 여름에는 가격을 올려요. 돗대기 시장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여름에는 가격을 조금 올려서 받는 편이고요. 겨울에는 조금 센터 사람 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겨울에는 조금 1년권의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받는 편입니다. 저만의 팁. 왜냐면은 저는 기존 회원님들이 예약이 어려워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기존 회원님들이 편해야 좋은 센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가격을 무조건 올려서 받는 편입니다. 네. 예약이 어려워지면은 힘들잖아요. 난 운동을 편하게 하려고 등록을 한 건데. 그래서 여름에는 가격을 높게 조금 책정을 하고요. 겨울에는 좀 저렴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등록을 하셔라 라고 이제 팁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나는 이번 연도에는 내 몸을 뭐 관리할 거야. 난 이번 연도에는 몸 관리를 할 거고, 나는 살을 조금 뺄 거야. 이번 연도에는 좀 관리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겨울에 1년권을 등록하셔라 라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요즘 폐업하는 센터가 너무 많아 라고 하시면은 저는 12개월 할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12개월 할부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무이자는 아니에요. 유이자예요. 유이자인데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3개월 할부도 괜찮아요. 3개월 할부도 괜찮다. 3개월 할부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저는 폐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폐업을 하면은 다 대표가 끌어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센터 인수인계가 되는 거는 많이 봤어도 폐업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경험을 해버려서 12개월 할부 괜찮습니다. 유이자 괜찮더라고요. 제 동생한테도 12개월 할부 괜찮다라고 말을 했고요. 3개월 할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양도 양심이 있으면 양도도 괜찮은데.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거는 비추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스, 요가, 필라테스 다 해봤는데요. 전 요즘 요가에 꽂혀 있어요. 일단 기초 체력 올리는 건 헬스가 좋다. 그때 나는 여리여리한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럼 필라테스도 좋다. 그리고 둘 다 하는 센터도 요즘엔 있으니까 둘 다 하는 센터를 가는 것도 나는 추천을 한다 라는 입장이고요. 나는 좀 돈적인 여유가 된다 그러면 둘 다, 헬스장이랑 필라테스장 둘 다 등록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요가가, 원래 기구 필라테스는 기구가 운동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조금 많이 쉬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구 필라테스를 했을 때 타격감이 근육에 전혀 안 온다라고 하시면 운동을 조금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육량이 조금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시면 매트 필라테스랑 요가가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유산소 심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번지도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번지는 조금 다치시는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스피닝도 괜찮다. 근데 스피닝도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스피닝 제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스피닝을 거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닝이 잘 맞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맞는다. 이것도 사바사다. 그리고 저는 러닝 뛰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강의 같은 거 듣고 싶은 것들 모아놓고 러닝을 한다. 그리고 요가가 전 엄청 재밌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요가를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가 자격증 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다 하고 미뤄두었던 일을 결국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필라테스 센터에서 근무를 좀 한 사람의 운동센터 선택 팁입니다. 오피스텔에 헬스장이 딸려 있긴
한데 그런 오피스텔이 좀 많긴 한데 요즘은 비추천해요. 특히 딸 가지신 분이라면 저는 엄청나게 비추천을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뭐 문 도어 벨소리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순간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있는 헬스장을 여자 혼자 사신다면 저는 추천은 안 해드려요. 제가 말했죠, 별이 별세상이라고. 딸 가지신 부모라면은 알아두세요. 오피스텔에 딸린 헬스장 여자 혼자 살면은 추천을 안 한다. 뭐 둘이 산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혼자 산다 그러면 추천 안 해드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옷? 옷? 상담할 때 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상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목이 다 쉽니다. 목이 다 나가고요. 상담 한 3번 하잖아요. 저 그날 목 가요. 필라테스는 레깅스 그리고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레깅스랑 옷에 딱 달라붙는 상의인데 저는 디스크 환자분 그룹에다가 절대 안 들여보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룹이 저렴하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룹으로 안 넣어드려요. 특히 디스크. 개인 레슨 5번은 하고 그룹 가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아예 드리는 편이고요. 디스크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디스크 관련된 거 책 읽은 거를 올려놓을게요. 디스크는 안 돼요. 그룹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개인 레슨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룹에는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뭐 타로도 제너럴 타로가 있죠. 그거는 그냥 대중을 위한 거예요. 그냥 이러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골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확률과 통계도 진리입니다. 확률과 통계도 진리이다. 그래서 뭐 경우의 수 이것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래라는 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라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하면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추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세하게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가겠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플 거고 여기 저기가 아플 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동작을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전방경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후방경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룹에서는 전방경사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후방경사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복디스크 환자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건강 초점을 맞췄는데 내가 이미 방치해서 환자라면은 저는 개인 레슨을 더 추천을 해드려요.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방치해서 이미 때를 놓쳤다라면은 비싼 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게 왔다면 내가 내 몸을 방치했다라면은 개인 레슨을 들으셔라. 그래서 자기 몸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결과치를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그룹에 가시고 나서 나 디스크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상담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크면은 그룹 레슨보다는 개인 레슨으로 가셔야만 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그룹 레슨에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봐주시기는 하실 테지만 그룹이라서 다 세세하게 이렇게 계속 봐주면서 50분을 충분하게 회원님만 보면서 끌고 가실 수가 없고 회원님만을 맞춰서 시퀀스를 짤 수도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적은 곳에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약하실 때 몇 명 예약하셨는지 보일 거다. 그러면 사람 적은 곳 수업으로 가셔라. 그리고 원래 그렇게 봐드리면 안 돼요.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나 목이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려요. 허리 디스크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담할 때 어깨 단차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어깨 단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골프 좋아하시거나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깨 단차가 이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깨 아플 텐데 그룹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상담해요. 그러면 어깨 아플 때가 분명히 온다. 이거는 눈에도 지금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거라는 거는 무조건 보인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은 개인 레슨으로 무조건 가셔야 되세요. 이거를 어깨를 맞추는 작업을 그룹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스쿼스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룹에서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 아프시면은 그룹 하시다가 그룹 레슨, 개인 레슨으로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상담 언제든지 오셔라. 난 상담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페이를 받는 거다. 그거를 상담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그룹 레슨 회단가 얼마고 개인 레슨 회단가 얼마니까 이걸 계산해서 개인 레슨으로 충분히 바꿔드리겠다라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개인 레슨으로 바꾸셨어요. 아플 게 눈에 보이니까. 이미 보이는데 상담하는 내 눈에도 이미 보이는데 선생님들 눈에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디스크 환자들은 무조건 상의는 딱 달라붙는 걸 입으셔야지 그룹 레슨 할 때 선생님들 눈에 레이더 이렇게 딱딱딱딱 잡힙니다. 그래서 뭐 회원님들 허리도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허리를 덜 다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는 걸 입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6명이 있어도 회원님들 허리 잘못됐어요. 회원님 허리 잘못됐어요. 더 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펑퍼짐한 옷을 입었는데 선생님들이 딱딱딱 잡아내기를 바라신다? 안 돼요. 선생님들 눈에 안 보여요. 선생님들이 계속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은 회원님들이 그 그룹이다 보니까 회원님들 다치실까봐 그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오셔도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게 뭐 복부 쓰이는 거 보려고 호흡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허리 척추 어떻게 쓰는지 보려고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옷은 딱 달라붙는 걸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원님 본인한테 좋아요. 그래서 레깅스를 입는 거고요. 뭐 내 몸 자랑하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자랑하려고 딱 붙는 옷 입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붙는 옷을 입는 겁니다. 네, 내 몸을 보호하려고 딱 붙는 옷을 입고 운동을 가는 거고요. 그래야지 척추 쓰이는 거, 골반 쓰이는 거를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교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내 몸매 자랑하려고 딱 붙는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몸의 쓰임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남자분들이 레깅스를 입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게 남자 강사가 있으면 남자 강사를 붙여드려요. 남자 강사님이 없으면은 우리 선생님이 여자 강사님이
레깅스는 안 돼요, 회원님. 트레이닝복을 입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남자 강사님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받으셔야 되시니까. 그래서 남자 강사 있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패티스 센터 남자 불모지이지만 남자 강사도 추천을 해드려요. 정말 센터에 한 명 있으면 좋긴 좋아요. 남자분들도 좋으신 분들 많고 운동도 많이 하시죠.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점을 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에서는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근데 내가 조언하는 거는 이거다. 근데 보통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요. 내가 조언해봤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시죠. 그리고 저는 타로를 본 지가 그래도 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게 상처 안 받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다시 봐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착하니까 좋게 그래도 그럴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수가 틀려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처를 받던 말던. 그래야지 잘 맞습니다. 헤어지실 것 같아요 라든지. 그래서 이 타로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본인이 지금은 상처받을지언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구로 날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시 오십니다. 선생님이 맞았어 이렇게 다시 오세요. 그래도 좋은 말 해드릴 때가 있죠.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좋게 나왔는데 좋게 풀이를 해드리죠. 그럴 때도 있어요. 헤어지시면 헤어지신다 이렇게 아무리 지금 좋아도 헤어지신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때도 있고요. 지금 싫으셔도 다시 만나게 된다 라고 할 때는 다시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는 편입니다. 자점은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기 쓸 때 내가 뭐 조언점 같은 거 봐야 된다 라고 할 때 보는데 제 조언점은 그래서 이 일기에다가 조금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뭐가 나왔냐, 제 조언점은 제가 봐요. 얘예요. 포세이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다를 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너가 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봐라 라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래도 포세이돈은 조금 현실감이 굉장히 높은 신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적으로 봤을 때 제우스 편에서죠. 그럴 정도로 현실 감각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 발은 그래도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은 들여라 라는 카드이기도 해서 현실성을 조금 파악을 하되 좀 더 깊이 너가 파고 있는 거를 파야 된다 라는 카드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하루를 조금 많이 보냈고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타로는 유튜브를 개설을 할 거예요.
다음 영상은 캐나다 비자 신청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설 내용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설 링크도 밑에다가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니고 캐나다 비자 신청이 인비테이션이 도착을 했고요. 인비테이션을 수락까지 했고 이제 서류만 넣으면 돼요. 캐나다는 원래 중학생 때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갑니다. 중학생 때도 혼자서 갔기 때문에 부모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터벅터벅 잘 나가요. 나가서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가 자격증을 따고 있고 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직업은 반은 해결한 상태입니다. 네, 왜냐면은 타로는 해외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업을 반은 해결한 상태이고요. 캐나다에서의 직업이요. 그리고 요가를 가르칠 생각인데 스타트를 딸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딸 것 같긴 한데 성격상 딸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 육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야지 제가 제 몸을 딱딱딱딱 고쳐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몸에 어딘가 꼬여있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제 몸을 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칼리지는 다시 들어갈 생각이고 비자랑 소설 관련된 다음 편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소설 쓰는 법은 아직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소설 쓰는 법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명상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타로 카드를 써요. 모르셨죠? 타로 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작가들 중에 타로 카드 쓰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고요. 소설 쓰다가도 도움이 타로 카드가 꽤 많이 된답니다. 사실은.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뭘 다룰까요? 영어 공부? 지금 짐을 싸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거를 거의 다 정리할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로 이민을 갈 생각이기 때문에 짐을 워홀로 갔다가 4년 동안 워홀을 하다가 그 컬리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아예 이민을 해버릴 생각이기 때문에 짐을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지금 다 정리하고 버리고 독서록 쓰고 버리고 독서록 쓰고 버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집에서 사실은. 그래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타로카드 하고 지금 집 정리 짐을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버리고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은 지금 2, 3월로 잡고 있어요. 내년도 제 성격상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정하는데 확 결정을 해버리면은 행동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저 사회복지사 그만둘 때도 겁이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여길 그만두냐, 너 겁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결정도 쉬운 편이고 행동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편입니다. 겁이 없어서. 그래도 법은 지켜요. 겁대가리는 상실했지만 법대가리는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근력 만들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탄탄해야지 요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을 늘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성추행을 그래서 손 떼타요. 진짜 상담하다가 이렇게 만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내가 개인 레슨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손때를 탑니다. 누가 만지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남의 몸 만질 때는 동의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몸매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진짜 실제로 보면 얼굴이 진짜 조그맣고요. 다리가 진짜 긴 체형이에요. 다리가 거의 몸에 진짜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각된 옷을 좀 많이 입는 편이고요. 살을 빼면 조금 더 많이 입어요. 뭐가 장점인지를 아니까 부각되게 입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롱 스커트에 그냥 일자 세로로 쫙 찢어진 것도 많이 입고요. 좀 그렇게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래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알게 된 정보나 그런 입수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모아놓는 편이에요. 비자 신청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워홀을 나가게 되면 저는 타로랑 뭐 소설은 뭐 밑에 쓰고 있고요. 소설은 쓰고 있고, 그리고 이미 네, 이미 자비 출판한 책도 한 권이 있기 때문에 30살이지만 한 권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하고 있고, 그리고 요가 자격증도 이번에 딸 예정입니다. 명상 자격증도 이번에 딸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 아마 명상 자격증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해부학 자격증도 이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차분히 캐나다 갈 준비는 착착착착 되어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